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가 우리는 빼빼로데이 중국의 광군절을 맞이해서 진해 미국이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K증시랑 동조화 비율이 높은 나스닥이 3대 지수 중에서 상승률 원탑으로 1등을 찍었는데요. 여기에는 바로 간밤 미중 정상회담 확정이라는 재료가 제일 큰 활약을 했고요. 그 기대감에 대한 예고편 내지는 스포일러가 일단 뉴욕 증시에서 먼저 떴는데 빅테크랑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급등 나왔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하루 만에 4% 올랐고요. 여기는 이제 바이든과 시진핑의 정상회담 기대감이 역시 주요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요새 우리 K2차전지 관련주들이 나날이 판판이 깨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테슬라하고 앨범알 주가 연일 하락세 때문이었는데 이 둘도 간밤에 역시 모처럼 급등 나오면서 우리 월요일장에 잘하면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전지주들 진짜 일주일 전 그 월요일 그 바로 공매도 금지 첫날처럼 한번 크게 반등도 가능하겠다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는 뭐 전기차 대장주라는 위상답게 요즘 솔직히 전기차에 대한 선호도도 그렇고 뭐 고금리 때문에 자동차 자체가 잘 안 팔리다 보니까 요새 월가에서 완전히 테슬라가 이제 동네 북 신세가 됐는데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K증시 2차전지 특히 에코프로 주주가 아닌 일반인들의 시각이 어떻게 보면 제일 정답인데 미국이든 우리든 하여간 전기차를 이미 살 사람은 다 샀다. 이런 정서가 지금 강력하죠. 그럼 이제 안 살 사람까지 다 사도록 만들어야 진정한 대세가 되는 건데 그 전기차를 지금까지 안 사고 있고 앞으로도 안 살 거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이유가 뭐냐. 제일 큰 게 배터리 성능 때문이죠. 뭐 충전하는 시간은 기름 넣는 시간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데 주행거리는 또 그 기름 넣고 가는 차 기준으로 비슷하게 일단 성능이 세팅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전기차가 대세가 되려고 하면은 중국처럼 아예 그냥 정부 차원에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안 살 사람도 억지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대신 또 배터리 성능을 획기적으로 올리든지 아니면 싸게 만들든지 하여튼 이런 게 선결 조건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말처럼? 하여간 테슬라가 전체 전기차 업황의 바로미터로 아직까지는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흘러내리던 게 우리 K증시 2차 전지주들한테도 당연히 부담이었는데 오늘 새벽에 드디어 2% 넘게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전날 HSBC가 테슬라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도에다가 목표 주가를 현재 주가에서 한 30% 후려친 146달러로 콜했는데 이것 때문에 또 한 번 테슬라의 투매가 이제 몰렸었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는 매우 중요한 타이밍에 차트상 매우 중요한 자리에서 또 의미심장한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때 HSBC가 주장하기로는 최근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테슬라 마진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현재 테슬라 주가에 있어서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게 자율주행 완성에 대한 기대감인데 중요한 거는 테슬라의 그 FSD 있죠. Full Self Driving. 완전 자율주행. 이 기술이 완성이 된다고 해도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이 워낙 커가지고 2030년이 돼야나 손익분기점 탈출할 것이라고 그 이후나 돼야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었습니다. 그러면서 HSBC는 이 테슬라 중장기 전망에서 2030년도에 테슬라 차량 가격은 평균 32,000달러에 연 580만 대 판매를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여기서 2030년에 테슬라 평균 차값이 지금보다 내려간다는 게 중요한 건데 아무래도 2030년쯤 되면은 보조금도 완전히 폐지될 가능성이 큰데 그럼 지금 보조금 없이 테슬라 모델 Y 그냥 정말 기본 옵션 달린 모델이 49,900달러니까 여기서 차값이 거의 20% 넘게 더 싸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배터리에서 원가 절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인데 하여간 근데 또 캔 어코드 제뉴어티 증권에서는 이 테슬라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에다가 목표가 293달러를 제시하면서 그 근거로는 2030년 평균 차량 가격 여기는 45,000달러 완전히 네모탕이야. 거기다가
연간 660만 대를 테슬라가 판매할 거라고 전망을 했거든요. 근데 또 간밤에 웨드부시 모간에서는 그 HSBC 분석을 역시 반박하면서 최근 테슬라 조정은 명확한 매수 기회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310로 제시했고요. 참 이렇게 보면은 기업 분석, 섹터 분석, 그리고 주가 전망이라는 게 이렇게 정말 종합 예술의 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한테 야, 니네 자꾸 우리 개무시하면서 연준 그까이까 금리 인상 이제 완전히 심하이라고 끝났다고 그렇게 도발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지금 월가와 워싱턴은 사실 넥스트 스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미중 정상회담 드디어 확정이 됐습니다. 이로써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고자세에다가 당당한 채무자랑 또 채권자가 맞다이를 뜨게 되는 게 지난번에 이제 발리에서 생긴 일로 바이든하고 시진핑 둘이 만나가지고 미중 정상회담을 가졌던 지 거의 딱 1년 만입니다. 근데 이거 그동안 외신을 통해서 계속 설왕설래만 있다가 어젯밤에 중국 외교부에서 드디어 공식 발표를 하자마자 뉴욕 증시 나스닥 선물이 순간 급등하는 깜짝 쇼가 나왔고요. 뉴욕 증시에서는 나스닥 지수가 여길 제일 뜨겁게 반응을 한 거다 요겁니다. 사실 오늘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개막을 하는데 무려 일주일간 열립니다. 그래서 요 기간 중인 15일 다음 주 수요일 바이든과 시진핑이 미중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양국이 약간 들떠만 있었는데 이게 중국 외교부에 의해서 드디어 공식화가 됐다 이겁니다. 완전히 그냥 확인 도장 꽝 찍어버렸습니다. 사실 어제 우리 K 증시 마감할 때까지 그리고 이제 어제 중국 홍콩 증시 끝날 때까지만 해도 중국 측의 입장이 나오지를 않았었는데 어제 밤에 하여간 얘네 그 왕서방 애들 보면 꼭 이렇게 주말 아니면 오밤중에 이런 거 발표하더라고요. 하여간 어제 밤 10시에 중국 외교부에서 기습 성명을 발표했는데 내용이 이번에 시진핑이 바이든의 초청으로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 및 미중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공식 발표입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그 확신을 거의 그 팩트로 바꾸는 이벤트가 이미 있었는데 어제 미국 제닛 옐런 재무장관하고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가 사전 회담을 가졌다고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다 어떤 경제적인 성과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미리부터 삿바 싸움에 들어갔다고 봐야죠. 여기에 대해서는 블룸버그의 넥스트 차이나 섹션에서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하는데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당연히 양측이 뭔가를 서로 이제 딜을 하겠다고 지금부터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막 이거 뚜둑 소리 막 내고 막 있는데 이 딜이라는 게 뭔가 줄 거 주고 받을 걸 받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원하는 거 3가지 그리고 시진핑이 원하는 거 3가지를 지금 분석합니다. 일단 시진핑의 경우는 이번 정상회담 후 만찬에서 미국 기업인들하고 식사 자리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여기 리스트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랑 JP 모간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시진핑이 원하는 거 3가지가 뭐냐면은 첫째는 최근 중국에서 계속 그 외국계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FDI 외국인 직접 투자 그리고 심지어 에이펙 정상회담 D- 하루였던 어제까지도 홍콩 항생을 외국인들이 아주 그냥 신명나게 패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JP 모간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이제 역할을 할 것으로 나오는데 그게 바로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그리고 경제에 대한 신뢰 회복이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뭐 이미 미 국채 보유량 세계 2위 국가라는 점을 이제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다 이거죠. 다음 이제 시진핑이 바라는 거 2번째는 바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문제인데 여기 이제 중국산 전기차랑 중국 배터리에 대해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이번엔 또 나서서 활약을 해줄 것으로 보고 마지막 3번째는 바이든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관련해서 이제 중국이 미국 반도체 공장에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첨단 반도체를 확보하는 이런 해법을 들고 바이든을 만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바이든이 노리는 거 3가지는 뭐냐 하면은
사실 시진핑은 뭐 이미 작년에 영구 집권 가능하도록 헌법도 다 고쳐놨기 때문에 솔직히 바이든보다는 좀 급할 게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임기가 있는 사람하고 임기가 없는 사람하고 싸우면 무조건 임기가 있는 사람이 불리하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재벌 회장들이 맨날 대통령 정치인들한테 사실은 저자세로 나가는 것 같으면서도 속으로는 자신감이 있는 게, 재벌 회장은 임기가 없잖아. 거기 그냥 대물림으로 가는데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시진핑보다는 지금 바이든이 급하다. 내년 대선 11월 5일 여기서 만약에 트럼프한테 깨지면은 자기 아들 헌터 바이든하고 손잡고 감옥에 가야 되는 신세다 보니까 이번에 뭔가 바이든은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심정이겠죠. 그래서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회담 재개를 통해서 지난 러우 전쟁 그리고 최근 28 전쟁에서 제대로 미국의 군사력을 과시하지 못하고 애매해져 버린 그 미국의 월드폴리스 위상을 회복하려고 그럴 거다 이거죠. 그럼 이제 중국은 당연히 대만 문제, 그 원차이나 팔러시, 하나의 중국 원칙 이거를 인정받겠다고 할 텐데 여기도 결국 또 대만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삼각관계가 중요하다고 봐야죠. 다음 이제 바이든이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들고 나올 카드 두 번째는 바로 펜타닐에 대한 단속 의지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하는데, 최근 이제 미국으로 밀수돼서 들어오는 그 마약 대체 물질 펜타닐이, 내가 왜 갑자기 펜타닐에서 말을 더듬지? 저 전혀 그런 약물하고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바지 내리고 이거 도핑 테스트 소변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런던 고라니 이름값에 맞게 정말 순수하게 제 몸에는 진짜 제 소변에서는 리튬이 나올 정도로 염호 성분하고 비슷할 정도로 순수합니다. 이게 또 너무 오버하니까 더 이상해 보여. 하여튼 그 미국으로 밀수해서 들어오는 펜타닐이 대부분 이제 중국산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걸 이제 완전히 발본색원을 하려면 중국과의 공조가 필수다 이거죠. 그렇다고 과연 중국이 자기네 그 대륙에다가 미국 FBI든 CIA든 아니면 그 정말 전 세계에서 최강으로 꼽히는 마약 단속국 DEA든 하여간 중국 공안 무시하고 이 양키들이 중국 땅을 여기저기 막 들쑤시고 다니면서 왕서방 털고 다니는 걸 허용해 주느냐, 요거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음 세 번째가 바로 양국 간 외교 투명성인데 이거는 지금 미국이 뭐 러우 전쟁이든 하여튼 월드폴리스로서 활약을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바이든도 네가 우리 미국을 쪽팔리게 만들었다, 뭐 이제 사우디 빈살만한테도 진짜 그 빈살만 받고 순살은 못 챙겼다, 뭐 하여튼 좀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중국에 대해서만큼은 핵 보유나 군사력 그리고 이제 1대1로 관련해서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과의 어떤 중국 간의 거래 내역을 미국이 좀 더 훤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거죠. 근데 저는 이번에 우리 K증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따로 있다고 보는데, 이제 분명히 이제 바이든, 시진핑 둘 다 지금 이번 정상회담 마치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어떤 국내 정치 상황을 휘어잡을 수 있는 최대한 큰 성과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다 이거죠. 그래서 과연 어떤 식으로 딜을 해가지고 양쪽 다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포장을 할 성과를 마련해야 되는데, 뭐 이제 흔히 말하는 뼈를 내주고 살을 취했다 뭐 이렇게 할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호스트 국가니까 중국에다가 배터리를 내주고 반도체를 챙긴다 이런 계획이라면 이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 더 쉽게 말하면 바이든이 이제 맨날 입만 열면 리쇼어링 하는데 이제 미국 대선 앞두고 일자리 창출 성과도 더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한테 야 니네가 돈 들고 우리 미국 땅에 들어온다고만 하면은 우리가 그거 말리지 않겠다. 그래서 반도체의 경우는 니네 중국이 반도체 굵기인지 발기인지 그것만 포기한다고 이번에 약속하면은 우리 미국이 기술 대고 중국 니네가 돈 내고 그렇게 미국 땅에서 만들어서 얼마든지 반도체 만들어서 갖다 써라. 그리고 이게 만약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니네가 불평하면은 대신에 비싼 돈 내고 우리 거 사다 써라. 이렇게 풀어준다는 게 오늘 새벽 뉴욕 증시 반도체주들 급등의 이제 어떤 동력이었는데, 실제로 어제 엔비디아가 중국 전용 반도체 신제품을 최근에 완성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오늘은 또 인텔이 중국 맞춤형 반도체 가우디2 개정판을 출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중국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는 절대 백악관이랑 어떤
이 교감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배터리입니다. 일단 전기차의 경우는 뭐 워낙 중국산이 가격 경쟁력이 넘사벽이라서 완성차의 경우는 미국이 당연히 보이코트 하겠다고 이제 관세로 조지겠다고 일단 선전포고를 해놓은 상태고 대신에 배터리하고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기술하고 돈 가지고 들어온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그래 우리가 공장 부지랑 인력 대줄 테니까 미국하고 중국 기업 간 합작으로 생산해 가지고 대신 여기서 팔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 이제 막 흐지부지 되고 연기되고 막 엉망돼 버린 미국 내 중국 배터리 공장 합작 전기차 프로젝트 이런 데 다시 드라이버가 걸리게 되면 이제 우리 K증시 입장에서는 잘못하면은 미국이라는 2차 전지 최대 고객을 중국 왕서방이랑 둘이 공유해야 되는 나눠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미국 내에서 이미 공장을 짓고 있는 우리 K 배터리 제조사들이 소외된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파이는 조금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마침 이번 주 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컬럼을 하나 썼는데 이것도 또 분위기가 사실 좀 묘했어요. 마침 타이밍도 그렇고. 그 내용이 뭐였냐면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현지화를 명분으로 미국하고 유럽 등에 본격 진출을 하면은 이걸 방어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역시 이제 바이든 측에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빌미로 약간 미리 간보기격으로 혹은 또 분위기 조성용으로 한번 이제 툭 던져본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그 일본 자동차 업체들처럼 이거 괜히 억지로 막아보려다가는 출혈만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인데 왜 그때 이제 도요타 같은 데가 미국 진출하면서 엔진 미션 같은 주요 부품 보증 기간을 미국 차의 2배로 파격적으로 올려줬는데 이거는 이제 뭐 출혈을 감수하는 마케팅 차원도 있었겠지만 사실 그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했던 거고요. 요거를 이제 당시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따라하다가 AS 해주느라고 개피 봤죠. 그래서 급기야 미국 자동차 3사 그 GM, 포드, 크라이슬러 공장 막 문 닫고 구조조정하고 막 회사채 시장에서 정크 등급으로 떨어지는 굴욕까지 당하고 이랬었죠. 하여튼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무조건 사수하려는 거는 첨단 산업 중에서 무조건 반도체 이거는 정말 그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라도 절대 사수한다. 중국한테 요것만큼은 아예 얼씬도 못하게 입구 컷 해버린다. 대신에 중국한테 꼭 하나를 양보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 소재 쪽이 아니냐. 이거는 사실 뭐 반도체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첨단 산업의 그런 가치는 조금 낮으니까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이거죠. 런하 반갑습니다. 항상 옷을 고를 때는 상표가 크게 써 있지 않으면 아예 손도 안 되는 그리고 그 어떤 명품도 또 제가 입으면 한 방에 겸손하게 만들어버리는 런던고란이었습니다. 일단 단풍 랠리는 조금 늦게 찾아온 만큼 완전히 초스피드로 지난주에 이제 지나가 버린 것 같고요. 대신에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바이든이 지금 또 전면에 나서가지고 사실상 올해 연말까지 증시 부양 못하면 내년 재선도 물 건너간다. 그러면 이제 감옥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썸네일에 보시다시피 바이든이 그렇게 정말 주변에서도 의사도 못 말릴 정도로 아이스크림 그 성애자래요. 거의 매일 하루 3번 식후에 이 아이스크림을 안 먹으면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정도라고 하는데 근데 감옥 가면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은 이제 전날 파월 발언에 약간 상처받았던 투심을 오늘 바이든한테 위로받으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내내 글로벌 금융시장 분위기는 현금 확보 그리고 일단 안전자산에 파킹하고 화장실도 좀 다녀오고 휴게소 그 자판기 커피도 한 잔 때리면서 관망하자는 분위기였는데 과연 이번 미중 정상회담 확정 요 한 방으로 증시에 얼마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또 기대감이 너무 크면 실망도 클 수 있다는 게 또 악재가 될 수 있고요. 참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17일이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오늘부터 개막하는 에이펙 정상회담 폐막일인 동시에 그날이 이제 지난 10월 달에 셧다운 모면을 위해서 임시 예산안 편성했던 거 벌써 한 달짜리 그거 종료일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앞에서는 제가
괜히 분위기 깰까봐 일단 그냥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갔는데 오늘 새벽 뉴욕 증시가 급등 마감한 직후에 무디스가 미국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강등했습니다. 이거는 아직 뉴욕 증시에 이제 반영이 안 된 재료인데, 그러면 또 이제 우리 월요일 개장 전에 미국 선물이 과연 여기 어떻게 반응을 할지를 또 지켜볼 수밖에 없죠. 아니 근데 아무리 국제 3대 신평사라지만 어떻게 신용등급 전망을 하루아침에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뒤집어 버릴 수가 있죠? 아니 중간은 없는 건가요? 아니 그렇잖아요. 신용등급 전망이라는 건 어차피 어떤 정량적 분석보다는 정성적인 그런 어떤 그 분위기 같은 건데, 어떻게 호칭이 여보 자기 이런 거에서 갑자기 뭘 봐 이렇게 전청조 그 남현이 커플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렇게 바뀌냐고. 하여간 이것도 이제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미국 부채 대부분이 이제 국채로 발행이 돼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데, 바이든 당신 다음 주 수요일에 미국 세계 2위 채권국인 중국 시진핑하고 만나면 단디해라 뭐 이런 식의 자극제로 쓰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매일 저녁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미리 배달해 드립니다. 자, 이제 월요일 K증시 급등을 기대하면서 주말은 좀 몸도 마음도 편하게 쉬셨으면 하고요. 저는 내일 저녁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그리고 월요일 저녁 아예 일주일치 뉴스를 미리 전해드리는 한 주 뉴스 미리 보기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